저 아니면 누가 손주 낳아주나요? 내가 내 몸 망가져가면서 애도 낳아줬는데 뭐라는 거니? 애를 누가 누구한테 낳아줬다는 거야? 제가 어머님께 손주 안겨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얘야, 손주는 너희 부부 아이야. 나한테 낳아준 게 아니고. 어머님은 모르시나 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저같이 애 낳아주는 며느리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너 말 그따위로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어. 뭘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받은 거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집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 힘으로 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래, 알았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인 이신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결혼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보, 아들 신혼집 마련해줘야겠어. 5억에서 6억 정도면 괜찮은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 정도는 마련해줘야죠. 저희는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와 사돈 측에서 나온 말이 강남 전세 12억 원 이상으로 해주시죠. 12억이요. 저희가 생각한 예산의 2배가 넘는데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물론 아들 결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지만 12억이라는 돈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 구입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겠네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며느리 측에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아버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남편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아버님 생신이니까 같이 식사하자. 아, 그날 처가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처가 일? 무슨 일인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집에 있었더라고요. 핑계를 댄 거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얘야, 추석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제가 꼭 해야 하나요? 뭐, 아니, 너무 귀찮아서요. 그냥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극도로 귀찮아하는 게 티가 났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얘야, 명절 음식은 다 같이 준비하는 거야. 시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저는 집을 공동명의로 받지도 않았잖아요. 받은 만큼만 하고 싶어요. 뭐라고? 시집 행사에 참석할 의무 없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나요? 그리고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님, 명절 불참하겠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해드릴 것도 없네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한다니요. 여보, 이거 문자 봐봐. 며느리가 받은 만큼만 하고 싶대.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명절도 안 온다고 문자 보냈어. 남편도 정말 화가 났어요. 집을 사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태도야? 나도 모르겠어.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하는데 너 알고 있었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고 물어봐.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집에서도 매일 싸우고 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지쳐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네? 지금 갈게요. 빨리 와. 그리고 며느리도 같이 데려와. 아들은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디 있어? 임신 중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임신 중이라서.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는 병원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임신 중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문병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한 번도 안 왔네. 엄마, 죄송해요. 임신했다고 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또 말해볼게요.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왜 병원에 한 번도 안 와? 나는 임신 중이라고 했잖아. 자기는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장모님 편찮으실 때 모시고 병원 가라 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래서? 불만이야? 됐고 나는 받은 만큼만 할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집을 사줬잖아. 그건 네 명이잖아. 내가 받긴 뭘 받았는데. 아들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앞으로 나도 처가일에 안 가도 되겠네? 그건 안 되지. 사위인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아들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는 첫 손주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되니까 달라졌구나 했어요. 손주 보러 왔어. 우리 애기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정말 예쁘죠? 손주를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엄마 아빠 닮았어. 어머님,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 며느리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후에도 저희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얘야, 애 보기 힘들지? 우리가 와서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 바로 갈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저희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지금은 좀 힘들어요. 애기가 잠들어서요. 그럼 언제쯤 될까? 글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편할 때만 저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여보, 며느리가 우리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핑계만 대고.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손주가 생겼으니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말해봤어요. 아들아, 손주 좀 자주 보게 해줘. 엄마, 제가 말해볼게요. 그런데 요즘 집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서 뭔 일이야? 애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인데? 애엄마가 진명이를 바꿔달라고 해요. 뭐, 아기를 낳아줬으니까
진명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이를 낳은 건데 무슨 명예 변경? 엄마, 저도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매일 그 얘기만 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직접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저 손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진명에 좀 바꿔주세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누구한테 애를 낳아줬다는 거야? 내가 내 몸만 가져가면서 애도 낳아드렸잖아요. 어머님한테 손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얘야, 그건 너희 부부 아이야. 누구한테 낳아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손주를 누가 낳아주나요? 이 사람이 정말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왜 이딴 소리를 해?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얘기해. 진명에 변경하는 거. 야, 애를 누가 누구한테 놔줬다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손주를 낳아줬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도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우리 아이잖아. 어쨌든 진명이는 바꿔줘야 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달라고 했어? 요즘 세상에 집 하나 정도는 며느리 명의로 해줄 수 있잖아. 받은 것도 없는데.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받은 게 없다고. 집을 사줬잖아. 그건 제 거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제 명의가 아니라고요. 그럼 네 명의로 바꿔달라는 거야? 당연하죠.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야, 정신 차려. 손주를 낳아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정말 모르시나 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애를 낳아준다는 말은 말이 안 돼. 저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집 하나 정도는 당연히 제 명의로 해주셔야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애를 낳아줬다니.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앞으로 저한테 더 잘해주셔야겠네요. 며느리가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얘야, 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당연한 요구하는 거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아들이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야, 그만해. 너 지금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빨리 말해. 진명에 바꾸자고. 진명이를 왜 바꿔? 미쳤어. 미쳤냐고?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한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당신 부모는 나한테 집 하나도 안 해주면서 뭘 바라는 거야? 집을 안 해줬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야? 아, 진짜. 또 얘기하게 하네. 그건 당신 명의잖아. 내 명의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인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때 정말 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받은 게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나는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내가 더 뭔가를 해주길 바라면 더 주시면 돼. 뭐라는 거야? 결혼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맞아. 요즘엔 다 이렇게 결혼하잖아. 아들이 정말 지쳐 보였어요. 이러지 마, 제발.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 편에 설 건지, 내 편에 설 건지 확실히 해.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으니 일단 돌아가거라. 우리도 결정할 게 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나도 그래. 애를 낳아줬다니. 정말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뭔가 결정을 해야겠어. 며칠 후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정말 지쳐 보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네 잘못이 아니야. 집에서 매일 싸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계속 진명이 얘기만 해요. 그래?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아, 엄마가 결정할게. 엄마가요? 집을 다시 가져올 거야. 네. 이런 며느리한테 집을 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집을 다시 가져와야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솔직하게 말하자.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다음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뭐요? 집을 다시 가져갈게. 너의 힘으로 살아봐. 엄마, 그게 무슨...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잖아. 그럼 차라리 집을 가져가는 게 낫겠어. 엄마,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집을 비워줘. 아들이 정말 당황했어요. 알겠어요. 저희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하는데요. 맞아. 가져갈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이? 상해. 네가 집 명의 바꿔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다. 이미 결정 났어.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한테 화를 냈나 봐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정말 화가 났네요. 괜찮으세요? 지가 화났으면 어쩌라고. 괜찮다. 집을 정말 가져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이미 결정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전세든 월세든.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며느리와는 가족 못하겠다.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했죠?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집을 뺏긴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어머니, 집 다시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안 돼. 어머니, 제발요. 아기도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어머니, 정말 사과드릴게요. 지명에 바꿔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단단해졌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잘한 것 같아. 이런 며느리한테 집을 줄 수는 없어. 나도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이 집을 정리하러 왔어요.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 선택이 틀렸나 봐요.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살아봐야 아는 거야. 엄마, 와이프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엄마, 손주는 어떻게 해요? 손주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손주도 너희가 키워야지. 우리는 이제 거리를 둘 거야. 엄마, 아들아, 엄마도 더 이상은 힘들어. 이해해줘. 며느리가 집에 와서 짐을 쌌어요. 저는 일부러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될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손주 때문에라도. 손주를 핑계로 쓰지 마. 며느리가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집을 가져온 후 저희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잘한 거 맞지? 잘했어. 그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못 살았을 거야. 그래도 손주가 걱정돼. 손주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들한테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전셋집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와이프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 정말 안 될까요? 손주도 있는데. 아들아, 엄마 마음 바뀌지 않아. 며느리가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야. 와이프가 정말 달라졌어요. 겉으로만 그런 거야. 속은 안 변했을 거야. 아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사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엮이기 싫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손주를 보니까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저는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할 말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손주라도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그리운가 봐요.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어머니,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를 만났어. 그래? 뭐라고 했어? 사과한다고 하더라고. 손주도 봐달라고.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다시 엮이기 싫어. 잘했어.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손주가 너무 그리웠어요. 지금은 아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네, 괜찮아요. 손주는 어때? 잘 크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엄마, 며느리가 정말 바뀌었어요.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마음 바뀌지 않아. 네, 알겠어요.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체념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과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요즘 저희 부부는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그런 며느리와 계속 살 수는 없었어. 손주는 그립지만 나중에 손주가 크면 할머니를 찾아올 거야.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며느리는 아직도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찾아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었거든요. 손주를 낳아줬으니까 진명이를 바꿔달라는 며느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둘이서 조용히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이상 이신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